Hello Grammar 문법 강의를 맡게 된 헬렌쌤이라고 해. 자,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하자면 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한 3년 정도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 친구들처럼 똑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대학교 때 다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미국 생활을 했다 보니 영어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내가 공부를 크게 안 해도 맨날 뭐 100점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문법 문제에서 좀 생각보다 잘 못 맞추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자만했었는데 이 점수를 보고 놀라가지고 막 다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 이 문법 같은 경우 용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 좀 이렇게 한자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울면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문법 공부를 할 친구들이잖아. 그러면은 나처럼 이렇게 밑바닥부터 공부해본 선생님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치 얘들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문법은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공부법이라던가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문법 공부 선생님 같이 하자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강의 내용이라던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선생님의 스타일은 어떤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Grammar Level 2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Grammar Wise Level 2라는 것을 쓸 거고,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개념 뒤에는 바로 문제풀이로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문제는 다 풀지 못하겠지만 필요한 문제를 빼서 같이 풀어볼 거야. 자, 강의 시간 같은 경우 30분인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왜냐면은 이 강의 시간이 길면은 내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잖아. 왜냐면은 막 짧은 시간 안에 하면은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길면 좋긴 한데 또 마냥 길면은 우리 친구들이 바로 종료 누르지겠지. 시간 보고 막 안 들을 거 아니야. 시간이 막 60분이래. 그러면 너네 아예 듣지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짧으면 또 어때? 그러면 10분, 그래, 10분, 5분, 좋다, 그치? 너네 막 유튜브 영상도 되게 짧은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런데 5분 안에 뭘 설명할 수 있어, 그치? 너네가 5분 안에 배울 수 있는 게 이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적으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도 못할 거야. 신은 하시겠죠? 미안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선생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한 30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30분은 순수 개념 설명 시간이 아니고 문제풀이까지 포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문제풀이까지 포함된 시간이니까 막 길다라는 생각은 안 든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총 31강 수업이고 이 30분 강의가 31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의 원어민 발음, 계속 발음 강조하죠. 그쵸? 자, 우리 문법 강의인데 왜 발음을 강조하느냐? 우리 문법이라 하더라도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이 영어 문장이라던가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뭐 당연한 얘기지, 그치? 영어 강의인데, 그치? 그렇게 하다 보니 선생님은 이제 발음 같은 게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부끄럽네요. 내 일부러 알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이나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된 발음을 들어야 우리 리스닝 공부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너희가 추후에 지금 당장은 문법만 공부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스피킹이라던가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럴 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대한 발음은 좋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강의 목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자, 총 12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한 강당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또 강의 수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장의 형태, 시제, 초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동태 뭐 이런 식으로 12개의 파트가 있어. 자, 보기만 해도 벌써 토할 것 같지? 뭐야, 이거 동명사 뭐야, 분사 뭐야, 딱 봤을 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최대한 이렇게 그런, 뭐랄까, 이런 용어를 좀 최대한 말하지 않으면서 또 필요할 때는 또 적절하게 쓰면서 좀 그렇게 분량 조절을 할게.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용어는
확실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고, 우리 12개 파트 중에서 중요한 파트는 여기 앞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제라던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수동사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파트는 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뒷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조동사, 대명사, 비교, 관계사, 접속사, 가정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또 파트별로 강의 수가 나뉘어서 31강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 자, 첫 번째로 학생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한다. 선생님은 문법 진짜 힘들게 공부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쉽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너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어렵겠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 문법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겁부터 먹고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최대한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들어주면은 아마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줄게. 자, 두 번째로 다양한 예시를 통한 내용 이해. 자, 쭉 이렇게 교과서 읽듯이 읽지 않을 거고, 충분한 예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설명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첨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을 강조한다. 자, 이 모든 개념들 중에 선생님들 눈에 딱 띄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 파트는 보면은 막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또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파트가 있어. 그런 건 꼭 하나 껴 넣어줘야 되거든.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니야. 너네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점수를 맞춰야 되잖아, 평균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강조를 할 거야. 이 부분은 너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암기를 해야 되면 암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조금 너네가 신경을 써서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의 안에서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할 거고, 문제 접근 방식, 푸는 방법, 제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문법 왜 공부해? 너네 문법의 신이 될 거예요, 여신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없잖아, 그치? 문법, 저 나중에 문법 학자가 될 거예요, 이런 친구 어딨어, 그치? 너네 점수 잘 받고 싶어서 문법 공부하잖아. 철저하게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점수 잘 나오기 위해서만 애쓰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거든. 우리가 개념은 잘 이해했어. 그런데 그거를 문제랑 이어서 잘 풀지를 못해. 그러면 그게 과연 이해를 잘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딱 보자마자 뭘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선택지를 봤을 때 또 힌트가 있어. 그런 것들. 그리고 너네가 심지어 오답을 고를 때에도 어떤 오답을 골랐냐에 따라서 너네 이해도를 내가 알 수가 있어. 이 오답을 골랐으면 이 친구는 아예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오답이 있어. 그런데 두 개, 이거 헷갈릴만 하다. 라는 오답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네도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거는 이 포인트에서 내가 헷갈렸구나. 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런 개념의 확장으로 공부를 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네는 모르잖아.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냈는지. 그치? 어디에서 너네가 실수를 딱 해주길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줄 거야. 그래서 이 포인트는 말이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라서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영어 꿀팁 간단하게 좀 꿀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집중력에 맞춘 시간. 스스로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의 집중력이 같지가 않거든. 그럼 나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나는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 내 경험상. 근데 사람별로 그 집중력이라는 게 물론 막 100%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50분 이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본인의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잘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집중력에 맞춘 시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이러면은
이 평균적인 집중 시간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30분을 또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 강의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평균이다라고 한다면은 집중력에 맞췄겠지, 그치? 자,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정말 충분하게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개념, 정복, 유형별 문제풀이. 자, 우리 친구들 뭐든지 공부를 할 때 이 유형별로 문제를 풀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또 공부를 할 거지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개념이랑 이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또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주관식이라던가 객관식이라던가 풀 때 조금은 우리가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거든. 그리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잖아. 주관식 같은 경우 보통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아, 나는 이 문제 유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좀 파악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방향 설정해 줄 거예요. 자, 자주 하는 질문과 고민. 선생님 좀 뽑아봤어. 자, 첫 번째. 학생 1.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아, 내 얘긴데. 나 진짜 문법 용어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책을 몇 번을 닫았는지 몰라. 너네도 아마 뭐 첫 번째 그 chapter 1 막 이런 게 맨날 이렇게 달아져 있잖아. 그치? 1과는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이제 2과, 3과부터 용어가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문법 용어가 사실 그 장벽을 되게 높였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문법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런 쓰이는 용어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에 치중하진 않을 거야. 그 용어를 너무 집중해서 막 거기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써요. 아니면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영어의 구조라던가 영어 단어의 생김새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이게 뭐 동명사인지 뭐 분사인지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Number 2, 자, 학생 2, 문제를 풀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아, 맞아. 특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걸로 틀린 친구 진짜 많고 막 심지어는 주관식에서 막 물음표 안에서 감점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속상해. 왜냐면은 몰라서 틀리면은 아 그래 몰랐지 공부 더 해라 야 열심히 해라 이러면 되는데 아는데 막 이상한 걸로 틀린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거 진짜 고쳐야 돼.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좀 차분히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사실 이거는 남들이 고쳐주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가 집중을 안 한다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 나 이거 아는 건데 자만해서 그냥 시간을 덜 쓰고 싶은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찬찬히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점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네. 학생, 세 번째 학생. 단어가 여기가 싫어요. 그치? 단어 여기 너무 싫어. 나도 진짜 단어장으로 단어 외우는 거 진짜 싫었어. 자, 단어 같은 경우 특히 이 문법 파트에서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파트가 있어. 없다고 하기는 좀 거짓말 같아. 없진 않지. 특히 이 언어를 배울 때 암기하는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야. 왜냐면은 이 외국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떻게 암기를 안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뭐 저절로 암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외울 때 있어서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은 제시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간을 내서 암기를 하는 거야. 왜? 이거 암기하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는데 확실한데 그 맞는 게 확실한데 안 하는 거는 너가 안 하는 거지. 그치? 내가 방법 알려줬는데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내가 말을 해줄 거고 다 암기하세요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좋다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시간 내서 암기해주기. 오케이? 자, 학생 네 번째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치? 선생님은 이렇게 양방향 지금 소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어. 그치? 그럴 때는 우리가 질문 게시판을 또 운영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좀 빠르게 이제 보고 답변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질문을 받아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 인간 같은 경우 단점이 그거잖아. 피드백이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선생님은 자, 빠르게 피드백을 줄 거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할게.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건 선생님이 이 영국 작가분이에요. 작가분이 한 말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Do nothing and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Life is about decisions. 우리 삶이라는 거는 늘 뭐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You either make them or they're made for you. 너가 하지 않더라도 선택이 되게 되어 있어. 자동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너는 선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삶에 있어서. 그치? But you can't avoid them. 그래, 우리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거야. 우리 문법이라는 것을 피하게 되면은 너희가 앞으로 있어서 뭐 1년, 2년, 3년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선택을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쉽게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이 문법이라는 거 공부해보겠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선생님 알고 있어. 너네 문법 점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아주 재미있게 또 쉽게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다음 강의에서 봐요.